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2055선 코스피 지수 달리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전환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246억 원의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중공업, LG전자, 현대중공업 이렇게 IT와 조선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자동차 쪽도 매수 규모를 약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140억 원가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지금 투톱의 이 종목군들의 움직임 좋네요. 현대차, 삼성전자 1% 이상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 금융섹터 지금 증권주들이 2% 넘는 그 시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허주식 해설위원님 변화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이 가격 제한폭 확대 소식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도 좀 증권주와 함께 살펴주시죠. 네, 일단 30%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래서 30% 해도 작전 세력 잡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거래량,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쪽에는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키움증권은 좀 더 올랐다가 좀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투가 한 4.3%, NH가 4% 정도, 그리고 현대, 대우, 한국금융 전체적으로 대형사까지 상승폭을 좀 키우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침에 샀던 쪽들이 크게 빼지만 않으면 키움증권은 장중 내내 좀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등주인 키움증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그 거래 비중 면에서요. 그리고 조선주가 계속 좀 호가 양호한 상황인데요. 현대미포랑 현대중공업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세입니다. 단기에 좀 급락 나왔던 NH엔터 신저가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최저치까지 빠졌었는데 오늘 2%가량 반등하는 흐름세이고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했던 SK CNC 예상보다 조금 잘 나와줬던 상황인데 한 3.2% 반등하면서 역시 사상 최고치 현재 경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들이 지금 이 상승폭을 좀 더 키우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을 30%로 확대한다라는 그 소식이 모멘텀을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키움증권이 지금 대장이고요. 오늘 또 이 박준현 운영력이 또 추천했었던 KTB 투자증권도 오늘 상승세가 강해요. 지금 4.7%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일정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증권주 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 좀 어떤 종목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대형주와 소형주 이 구분해서 좀 메리트를 좀 더 찾는다면 어느 쪽을 좀 볼 수 있을지 좀 점검해 주시죠. 자, 그렇게 보면은 좀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상한가 이제 제한폭을 갖다 이제 넓힌다. 이렇게 이제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갖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무료예요. 거의 동부증권 같은 경우는 1년 무료죠. 이후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 이러면은 이제 특별하게 이렇게 거래 대금적인 측면에서 늘어나는 경향은 좀 있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거래 대금보다는 거래량 자체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는 지금 이미 최저가 그 수수료입니다. 이 온라인 수수료가 그렇게 본다 이러면은 이제 상당히 조금 의미가 좀 이제 쇠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부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 정부의 의지는 뭐냐면은 증권업이나 금융 섹터를 키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이러면은 증권업종이 지금 실적 부분이 바닥에서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영업적인 활동 없이 깔아주는 부분을 갖다 지금 늘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뭐가 나왔냐면 신용 공여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상한가 확대 이런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이러면은 증권회사는 어디가 1등이냐? 자본금 1위가 1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등 자본금 1위 기업이 누구냐 하면은 합병을 하게 되죠. 이제 농협하고 우투 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사 쪽으로 일단 수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작은 종목들, 이 키움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그 증권사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은 안정화되겠지만은 탄력 자체 수혜는 적극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룹사 중에서는 지금 잘 안 보는 그룹사긴 하지만 지금 삼양 그룹주들이 상당히 강하네요. 지금 삼양사가 상한가 시세가 나옵니다. 실적 개선에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삼양 홀딩스도 5%대 수익률 나타나고 있고요. 삼양 제넥스도 4%대, 지금 삼양 엔텍도 9% 이상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의원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어려운 지금 질문이었군요. 잘 안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라서요. 일단 음식료 업종으로 3양사 들어와 있는데요. 뭐 PBR 역시 음식료 섹터처럼 같이 유사하게 더 낮습니다. 0.67배로 나와 있고요. 퍼도 한 10배 초반이라서 좀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은 사실은 이제 CJ제일제당 실적만 보면 2분기 실적 아직 안 내고 있는 쪽들도 있는데요. 뭐 나쁘진 않을 것으로.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워낙 강세 구간이었었고 그 원재료가 좀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라 완제품에 대한 단가 인하 압박은 내수에서 좀 없었던 상황이라 실적이 당연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실적을 사명사가 냈는지는 체크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기대감도 좀 일부 반영되는 것 같고요. 홀딩스는 뭐 자회사 좋으니까 같이 좀 따라서 움직였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지금 환율이 바닥권에서 한 30원 정도 올라서 급등락하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워낙 강세 기조로 좀 돌아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원재료도 작황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아마 긴 흐름에서는 음식료 쪽은 나쁘지 않은 그런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3연사 실적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248억이 나왔어요, 2분기에. 그래서 이제 작년 동기 대비로 해가지고는 206%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증가한 기업이 전일에 이렇게 빼는 차트 흐름을 나오는 거는 이거는 조금 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어제 분명히 이걸 갖다가 한번 봤거든요. 실적이 좋을 걸로 이제 그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차트적인 측면은 실적이 안 좋은 걸로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20선을 돌파를 한 후에 안착이 되면서 실적 나오기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흐름이 통상적인 실적 기대감을 가지는 종목의 흐름인데 이 종목은 한 일주일 동안 갖다가 저항대를 그대로 얻어맞고 흘러내리는 쪽이었거든요. 예상외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꼼수가 있네요. 지금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좀 나쁩니다만. 네, 일단 주가는 오늘 갭상승하면서 상한가 시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룹주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오늘 시세 흐름을 강하게 좀 받으면서 오늘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지수는 2052선 고가 대비를 약간 좀 축소를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정체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자, 허주식 해설위원님, 오늘 유망 서비스 활성화 대책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증권주가 가장 좀 일단은 그 예상치보다는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30%로 늘렸기 때문에요. 뭐 예전에 역사를 보면 이제 95년도에 6%대에서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했던 상황인데 물론 증권은 이제 시황 따라서 거래가 실리고 줄고 하는 것이라서 뭐 그런 부분도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전문가도 말씀 주신 것처럼 대형주의 거래량, 거래 다금이 한 바퀴씩 굴리는 거하고 소형주가 굴리는 거하고는 거래 대금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요. 어쨌든 뭐 전자나 현대차나 포스코나 LG화학이나 또 신한지주 이렇게 큰 종목들이 한 바퀴씩 돌려줘야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나쁘지 않은 재료가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PBR이 낮은 상황이라서 여기서 뭐 강력한 매도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이제 의미 있게 그 공이사죠. 업종지수 차트도 보니까 이거를 갭으로 뭐 인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그 갭으로 봐도 되겠네요. 증권업종 지수가 2.58% 정도 갭상승으로 나와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거래만 좀 실려주면 모양이 좀 의미 있게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조선주랑 그리고 코스닥의 이제 전기차 관련주도 흐름도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출조 전문가님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전략 함께 제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48포인트 시초가 형성 대비 위쪽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번 이제 오버슈팅이 이제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고점을 좀 형성한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등락이 반복되는 구간이 나올 거고요. 증권주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꼭 잡고 계시고요. 저점에서 이제 탄력 있게 좀 올라오는 쪽 조선중공업주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그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한 3, 4일 정도 트레이딩 개념에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적으로는 이제 개별 종목적으로 봤을 때는 내추럴 엔도텍이 성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폐경기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낙폭 과대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쪽 개별 종목 중에서 ELK가 이제 그 터치패널 관련해서 흑자 전환되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런 쪽도 이제 그 저점 매수 개념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지수는 2052선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 유가지가 시장에서 259억 원가량 사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IT,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움직임, 그리고 조선섹터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 초반의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탑팀 중계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